이어서 10번입니다. 근데 10번은 빈칸 채우기라서 그냥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인데 중간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죠. 절대값 기호는 문제에서 보이면 이렇게 푸는, 절대값 기호가 없도록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푸는 것이 이제 중요하냐.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기호 없이 그냥 나오고, 절대값 안에 부분이 0보다 작다, 음수이면은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나오면서 부호가 바뀌더라.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뭐 그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0부터 2까지 절대값 씌운 녀석을 적분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지금 내가 네이비색으로 남색으로 그린 것은 fx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절대값을 씌운 걸 적분해야 되니까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 올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라. 그러니까 이만큼을 적분을 해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적분을 한 번에 할 수 없겠죠. 0부터 1까지 적분 한번 하고 1부터 2까지 적분 한번 하는 식으로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0부터 1까지 적분 한번 하고 1부터 2까지, 즉 1번 따로 구하고 2번 따로 구하는 식으로 적분을 할 겁니다. 자, 1번식은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 절대값식이 모두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기호를 벗고 함수 그대로 나옵니다. 얘가 지금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 없애고 그대로 나왔죠. 자, 그런데 2번 부분을 보니까 원래 함수는 이렇게 음수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이까지 했으면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알아서 뭐 적분하시고 2번은 선생님이 노가다로 좀 직접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분의 1x 세제곱. 자, 1번은 일일이 적분해도 되지만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함수 그래프와 x축에 교점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거는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줬죠. 적분 안 하고 쉽게 구하는 방법. 바로 수업 시간에 배운 이 편법을 쓰면 되죠. 이렇게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만나는 x값에서의 이제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있으면은 저 넓이는 원래는 이렇게 일일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6분의 여기 최고차항 계수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절대값만 씌우면은 저 넓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6분의 이 식의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1, 알파는 0이니까 1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1번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럼 모든 것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6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에 8 마이너스 1. 자, 계산을 해주면 분자가 6분의 15 마이너스 9니까 6이 나와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대값 들어가면 웬만하면 그래프 그려서 부호 파악하고 그래프 그리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적분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니까 그 뒤로는 그냥 단순 적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항상 문제 풀 때 다항함수 나오면 기본적으로 긴장하라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 그래서 다항함수라서 약간의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고 자 넘어가서 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번은 보니까 f' 플러스 g'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 니은은 보니까 f' 곱하기 g'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보나마나 적분상수 C를 결정하는 데 쓰일 감초 같은 역할일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x와 gx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는 f' 플러스 g'식과 f' 곱하기 g'식을 알고 있고 이게 문제에 주어져 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와 gx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적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럼 이 적분하는 과정에서 적분상수 C는 여기 있는 이 녀석들 가지고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얘를 적분해도 바로 fx랑 gx를 바로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얘를 적분해봤자 fx 플러스 gx 이 덩어리를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fx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해봤자 fx랑 gx랑 곱한 거의 식을 알 수 있을 뿐이지 fx랑 gx를 따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분한 다음에 실제로 fx와 gx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fx, gx가 다항함수라는 게 왠지 쓰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렇게 스케치를 하고 일단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을 일단 적분을 하면 fx 플러스 g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좀 이따 여기서 적분상수가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얘를 c1이라고 할게요. 다음 마찬가지로 니은을 또 적분을 하면 fx gx가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x 자리에 0을 대입해야 이 녀석을 써먹을 수 있겠죠. F0, G0이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0을 대입을 하면 첫 번째 식에서는 F0 플러스 G0은 C1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에 의해서 요 두 개 더한 마이너스 3이니까 C1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도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좌변이 마이너스 10 나오고 여기가 C2 이렇게 C1, C2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fx랑 gx랑 따로 구할 수는 없지만 fx 플러스 gx, fx 곱하기 gx는 이렇게 식을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fx랑 gx를 따로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이게 식이 아니라 숫자 같으면 현재 어떤 두 녀석의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A와 B를 따로 구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식을 연립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머리를 쓸 겁니다. 자, 이거 실력이 좀 향상하고 싶은 친구는 지금 여기에서 멈추고, 자,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무식하게 연립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스스로 고민을 충분히 해보세요. 자, 여러분 고민을 충분히 해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뒤에 풀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fx 곱하기 gx가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라는데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이 중에 하나는 fx, 하나는 gx 이렇게 따로따로 fx, g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1 때 누가 기본 수학을 잘 했느냐, 공부를 잘 다져놓았냐가 드러나죠. 쌤 물어보겠습니다. 3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더라? 가장 먼저 원시적으로 묶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묶어내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완전제곱식 같은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이거는 뭐 세제곱 완전제곱식도 아니에요. 그죠? 안 될 경우에는 뭘 하더라? 바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그래서 3차식, 4차식 인수분해는 수능 치는 날까지 2학년, 3학년 수학에서 계속 등장하니까
인수분해할 때 내가 이 중에서 뭘 이용할 건지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적고, 자, 1을 집어넣어봐도 안 될 거라는 게 뻔히 보이죠. 그 다음에 보통 시도하는 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해도 안 됩니다. 여기가 0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오죠.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도해요?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꼴 다 시도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서 해결이 되겠지. 근데 지금 얘네가 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를 시도할 차례입니다. 자, 됐으면 좋겠는데 택도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드디어 0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근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인수분해가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마이너스 2 넣어서 0이 나왔다는 말은 이 식은 x 마이너스 2, 즉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는단 말이고, 여기 이만큼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fx 곱하기 gx, 원래 식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식의 곱셈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경우 얘가 fx가 되고 얘가 gx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얘가 gx가 되고 얘가 fx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fx와 gx에 함수값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쟤를 만족하는 거는 1번입니다. 2번은 자, f에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여기에 모순이죠. 따라서 fx는 뭐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g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 연립이 안 되니까 이 다항식으로 할 수 있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었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인테그랄 1부터 어떤 변수까지 등장하면은 이거는 미분과 적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분과 적분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복습할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13번에서는 이 문제에 쓰이는 것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변수가 t, x 섞여 있어서 헷갈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t에 관한 적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것식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x에 관한 함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잘 치는 장난, 여러분이 t와 x를 헷갈리는 걸 잘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이렇게 ft 앞에다가 x랑 t랑 다 섞어 놓은 식을 하나 곱해 주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했죠. 지금 이 문제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t에 관한 적분입니다. 그 말은 x는 t의 입장에서 상수입니다. 따라서 이 x는 인테그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괄호가 묶여 있으니까 x 혼자 튀어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괄호를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x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이 괄호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식을 한번 괄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ft 항상 괄호 풀고 나면 dt로 닫아주고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ft, dt. 자,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x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x 곱하기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요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식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의 식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내가 현재 알고 있다. 이거는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given, 주어진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f2야. 결국 f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f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좌변에는 f가 인테그랄 안에 묶여 있죠. 자, 파란색만 한번 보세요. 이 인테그랄 기호 없애고 fx 구하려면 결국에는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식을 미분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는 x 곱하기 x에 대한 함수 곱의 미분을 써야겠죠. 곱의 미분을 쓰면은 1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이번에는 미분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 fx 이렇게 남겠죠. 하고 마이너스 얘는 미분하면은 그냥 안에 거의 t 자리에 x 대입한 게 나오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미분해줘야 되죠. 6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x fx 마이너스 x fx 두 개 사라져서 1부터 x까지 ft dt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 간과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x 자리에 a를 대입해서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모양을 만드는 게 거의 사실상 문제에 항상 쓰인다라고 했죠. 그거를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합시다. 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인테그랄 1부터 1까지니까 0이 되고 우변은 x에 1 대입하면은 a 플러스 1만 남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하면 여기 좀 새로 쓸게요.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또 구하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했지만 fx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분을 해야겠지? 자, 미분하면은 fx는 12x 마이너스 2. 따라서 f2는 24 마이너스 2니까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4번입니다. 항상 문제에서 다항함수 나오면 조금 긴장을 해라.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식을 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2에 수능 특히 3학년 수2에 킬러나 준킬러에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 이 1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항함수 구해라 그러면 좀 긴장하라 그 얘기인데 이 문제는 쉬워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구하라고 했는데 fx의 2차항, 최고차항까지는 이미 구해놨어요. 상수항만 모를 뿐입니다. 자, 얘만 알면 돼. 그래서 모르는 것은 우리가 늘 문자로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k라고 두겠습니다. 왜 하필 k라고 두느냐? 잘 보면은 이 부분이 상수라는 거 알겠습니까? 어떤 복잡한 식이든 정확히 촉분 구간의 상수에서 상수까지 주면 이거 전체는 상수죠. 그지? 어떤 정해진 넓이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치인 부분이 상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k가 됩니다. 이 k만 구하면 됩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k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0부터 1까지 ft dt. 자, 아직 불완전하지만 일단 ft 자리에다가 내가 아는 대로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대로 대입해서 x만 t로 바꿔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k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적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상위권 친구들은 잠깐 스탑하고 보세요.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t는 다 사라지고 k에 대한 식이 남겠지. 근데 여기도 k가 살아있죠. 그러면 이거는 k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짐작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k에 대한 방정식 되겠구나. 거기서 k를 구하는 거겠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자, 실제 족분을 해보면은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9kt 모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 그래서 실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9k니까 정리를 안 할게요. 왜냐면 여기 좌변이 k잖아요. 그죠? 그냥 이항하겠습니다. 자, 8k는
3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8 되겠네요. 따라서 K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fx였는데 아까 우리가 fx를 k 빼고 다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구한 k 대입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 g는 상수가 아닌 척 숨어 있는 거를 적분 구간이 둘 다 상수면은 상수다. 그래서 상수 k라고 둘 줄 아는 거.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